LG생활건강을 비롯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아마도 코로나19의 종식일 텐데요. 비대면 환경, 마스크 착용은 화장품 수요를 대폭 낮춘 직접적 요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화장품 산업은 리오프닝의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끝나면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일까요? LG생활건강의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도 꾸준히 영업이익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시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무려 66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며 분기 연속 영업이익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이걸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LG생활건강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성장세가 꺾인 데는 코로나19 이외의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과거 더 안 좋았던 시점도 있었는데 지난해 4분기에 화장품 사업의 부진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이른바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꺾인 측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설명되진 않습니다. 증권업계와 화장품업계에서는 부진의 원인으로 LG생활건강의 중국 쪽 사업 여건 악화를 꼽습니다. 중국 내 현지 화장품 기업들이 성장하며 경쟁이 심해진 데다 면세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대형 다이공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이공 유치를 위한 알선 수수료 경쟁, 다이공들의 과도한 할인 요구 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시장의 구조적 환경 변화인 셈이죠. 그리고 여러 위험 신호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2019년 무렵 이미 감지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중국 화장품 시장은 한국 화장품 기업에게 노다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류 열풍을 타고 K-뷰티에 대한 인식도 함께 좋아졌고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드 사태를 기점으로 K-뷰티의 중국 시장에서 위상이 전과 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복으로 일정 부분 타격을 입게 됐고요. 때마침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로드샵에서 편집샵 형태의 H&B 스토어로 재편되면서 로드샵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던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과거 한국 기업의 동무대였던 중국 시장에 중국 현지 기업들과 일본, 미국, 유럽의 선진국 기업들이 몰리면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게 됐습니다. LG생활건강의 럭셔리 라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 로즈 로레알 디렉터는 중국 내 한국 화장품의 위상은 다소 위태롭다. 일본 및 유럽 브랜드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는데요. 한국의 럭셔리 브랜드 라인 경쟁자로 랑콤, 라메르와 같은 유럽산 제품을 꼽으면서 이들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화장품 사업에는 전대미문의 위기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제기됐던 K-뷰티 위기론이 오히려 가려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된다면 단기적으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이 반등할 가능성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위기 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 등으로 한국과 중국 관계의 불확실성도 많아졌고요. 예전 사드 사태에서 확인했듯 중국 시장은 정치적 요인이 치명타를 입히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을 LG생활건강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요.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을까요?